네, 관련된 이야기 문화과학부 최석호 차장과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으로 일산화탄소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고 있는데 인체에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거엔 연탄가스 중독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일산화탄소 중독인데요.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해서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립니다. 밀폐된 상태에서 보일러에서 연소된 폐가스가 흘러나왔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한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60ppm이었던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10여 초 만에 4000ppm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이 정도 농도에 노출이 되면 사람은 1시간 안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 일산화탄소가 몸속에 이렇게 들어가면요. 적혈구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하면서 산소 공급을 방해하게 되는데요. 초기엔 두통과 어지럼증을 일으키다가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무시무시한 사고를 막을 수 없었던 것,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사고가 난 펜션은 지난 7월에 영업을 시작했지만요. 현재까지 안전점검 한번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안전점검이 늦어진 이유가 더 놀랍습니다. 강릉시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안전점검 업무가 강릉시청 농정과에서 보건소로 이관이 되면서 업무 파악에 시간이 걸렸다. 펜션 내부는 못 들어가 봤지만 밖에서 현장은 보고 왔다. 강릉보건소 관계자의 말입니다. 이 관계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 1월에는 점검하려고 했었다. 이것이 과연 적절한 해명인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네, 이번 사고에서 없었던 또 다른 한 가지 무엇입니까? 네, 일산화탄소 경보기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요.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하기 때문에 중독돼도 알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주택에까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번 사고 경보기만 설치가 돼 있었어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인터넷상에서 6,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펜션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네. 이 제품이 없어서 못 팔아요. 사건이 있고 나서 800개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부가 얼마 전에 야영시설 같은 곳에서는 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지난 9월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캠핑장 등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규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펜션은 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지 문체부 관계자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강릉 펜션은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 임박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저희 쪽 법령에 등록이 되어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네, 사고가 난 펜션의 경우에는 농어촌 민박업으로 신고가 돼 있어서 농림축산식품부, 그러니까 농수산부 관할이다 이러한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농식품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제는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민박업 시설 기준에 포함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책이란 말은요. 그 일이 터지고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대처할 계획을 세운다는 뜻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네,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내놓는 대책이란 말의 뜻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문화과학부 최석호 차장이었습니다.